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말들이 뇌물인지, 영재센터 관련 제3자 뇌물수수에 관한 대북간 조희대, 대북간 안철상, 대북간 이동원의 제1별개 의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대북간 박상옥의 제2별개 의견,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대북간 박정화, 대북간 민유숙, 대북간 김선수의 제3별개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 판결의 별개 의견의 요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지필 대법관께서 직접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원 대법관께서 제1별개 의견 중 말들이 뇌물인지와 영재센터 관련 제3자 뇌물수수에 관한 요지를 밝히시겠습니다. 제1별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말 자체가 뇌물인지에 관한 별개의 의견의 요지입니다. 피고인 최서원과 박상진 사이에서 2015년 11월 15일 그 당시 사용하던 말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피고인 최서원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그 이후 구입한 말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 최서원이 황성수로부터 마필 위탁 관리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를 낸 것은 황성수가 피고인 최서원에게 말의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음을 확실하게 해두려고 한 행동에 대해 화를 낸 것이지,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 권한의 이전을 요구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박상진은 피고인 최서원의 면담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고인 최서원이 요구사항을 알려주면 그대로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입니다. 이를 가지고 말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 권한을 이전해달라는 요구 자체를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상진의 뜻을 전해 들은 후 피고인 최서원은 말의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 권한을 넘겨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단지 말 소유자가 삼성전자인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정도의 요구를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막연한 사정들만으로 말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 권한을 이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15년 11월 15일 이후에도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피고인 최서원에게 이전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박상진 등은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차량 3대를 매수해서 피고인 최서원의 코어스포츠에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 얼마 안 되어 그중 2대를 코어스포츠에 매도하고 차량 대금을 송금받았습니다. 고가의 말들을 뇌물로 제공하면서도 소액의 차량에 대해서는 대금을 받고 매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16년 9월 23일 언론에서 삼성의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보도하였고, 그 후 피고인 최서원과 박상진 등은 2차례 회의를 하면서 승마 지원 사실을 숨기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때 말들의 소유권을 2018년 이후에 이전하기로 추진한다고 협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때까지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고인 최서원이 전 대통령의 권력을 배경으로 승마 지원을 받는 것이어서 박상진 등은 피고인 최서원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였다 하더라도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말 자체를 뇌물로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 최서원이 이재용 등으로부터 말들의 무상 사용 이익 상당을 뇌물로 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영재센터 관련 제3자 뇌물수수에 관한 별개 의견의 요지입니다. 승계 작업은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그 존재 여부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검사가
사실심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현안들 중 일부는 그것이 성공할 경우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적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일부 확인된다고 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의 합리화 등과 같은 여러 효과들 중의 하나일 뿐인 사정만으로는 승계 작업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승계 작업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재용과 전 대통령 사이에서 승계 작업에 관한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내용과 영재센터 지원금이 그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차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상욱 대법관께서 제2별개의견의 요지를 밝히시겠습니다.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보에 관한 별개의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와 별도로 제130조에서 제3자 뇌물수수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수수죄를 비교해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례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도록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뇌물수수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만일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서 말하는 공동가공의사의 내용인 특정한 범죄 행위는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비공무원과 함께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범자 상호 간의 의사나 뇌물의 성질에 비추어 비공무원이 뇌물을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비공무원이 뇌물을 모두 수수하였다면 공무원은 뇌물을 수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고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 대통령과 피고인 최서원의 공모 내용은 물론 피고인 최서원이 이재용 등으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이익은 모두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입니다. 이러한 뇌물은 그 성질상 전 대통령이 필요로 하거나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전 대통령과 피고인 최서원의 인식이나 의사는 전 대통령이 제3자인 피고인 최서원 또는 정유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죄가 아닌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수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범죄 또는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는 행위자의 고의와 공모, 실행행위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피고인 최서원과 전 대통령 사이에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는 다수 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끝으로 민유숙 대법관께서 제3별개의견의 요지를 말씀하시겠습니다.
일부 강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제3별개 의견의 요지입니다. 다수 의견이 강요죄의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부분 중 1.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하여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라고 요구한 것. 2. 포스코그룹에 대하여 스포츠단을 창단하고 WK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한 것. 3. KT에 대하여 이동수와 신혜성을 채용하고 보직을 변경하며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대행사로 선정하라고 요구한 것. 4. 그랜드 코리아 등에 대하여 스포츠단을 창단하여 WK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하고 영재센터의 자금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것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그 지위에 기초하여 요구를 한 경우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와 지위뿐 아니라 그 요구의 내용, 요구 당시의 상황과 언행,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게 된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지 개별적인 사정을 단편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평균적인 사회인의 관점에서 형성된 경험 법칙이 되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평균적인 사회인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사회와 단절되거나 예외적인 개인의 관점에서 겪은 경험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묵시적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의 국정 운영 방식, 사회 분위기, 그리고 이에 대한 평균적인 사회인의 인식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위 요구들은 상대방이 된 기업의 주된 사업 목적에 직접 관련된 활동에 관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내용이고 그 영향도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경제수석 비서관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요구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구심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수 의견이 위와 같은 요구들에 대하여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험 법칙에 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부분 다수 의견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유 요지의 설명을 마치고 이제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끝으로 2018도 2738 뇌물공여 등 피고인 이재용의 사인, 상고인 피고인들과 특별검사 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 이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의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한 뇌물 공여와 관련하여 최서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 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되는지,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말들을 뇌물로 공여하였는지, 이를 위하여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국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는지,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영재센터에 자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하여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지, 지원금 상당의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그 밖에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뇌물 공여인지, 그 출연금 상당의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이재용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정을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최서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법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는 조금 전 피고인 최서원 사건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동정법이 성립하고 뇌물의 기속이나 성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정유라 승마지원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말들 또는 구입 대금이 뇌물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말들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말들 또는 그 구입 대금을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는 물건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사용처분권을 취득하면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 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와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 최서원과 박산진 사이에서 2015년 11월 15일경에는 살 시도와 향후 구입할 말들에 관하여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말들을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뇌물수수와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재용 등이 영재센터에 자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하여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1심은 승계작업에 관한 피고인 이재용의 부정한 청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와 영재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사이의 대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없고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그 근거로 승계작업은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으로 그 존재 여부가 합리적 의심이 없이 인정되어야 되고 승계작업에 관한 당사자의 인식도 뚜렷하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의 대상 또는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하고 확정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원심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인식은 뚜렷하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들어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고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배치됩니다.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 비춰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원심은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에 따라 전 대통령의 직무와 청탁의 내용, 전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의 관계,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을 심리하여 전 대통령의 직무와 영재센터 후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그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지를 심리하여 판단했어야 합니다. 이상 살펴본 내용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제공한 말들이 뇌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뇌물과 수수, 뇌물공여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심정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춘기에 대하여 영재센터 관련 제3자 뇌물수수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원심이 말들은 뇌물이 아니고 영재센터 지원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부분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도 같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 밖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권 관련 뇌물 공여, 재산 국외 도피, 피고인 이재용의 국회 위증 등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습니다. 이러한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앞서 선고한 사건에서와 같은 취지에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 의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말들이 뇌물인지 영재센터 관련 제3자 뇌물수수에 관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 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범죄 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가정에 의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관련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특별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